안녕하세요. 쉬운 세금 인테기입니다. 드디어 주택과 세금에 대해 본격적으로 영상을 올리게 되네요. 주택과 세금 2화에서는 취득세에 대해 알아볼 건데요. 취득세 감면과 중과세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취득세는 어떤 경우에 낼까요? 보통은 매매하는 경우만을 떠올리시지만 상속, 증여 또는 새로 집을 신축하는 경우에도 취득세를 내요. 개인 간 매매로 취득하는 경우 유상승계 취득, 상속이나 증여로 취득하는 경우 무상승계 취득, 직접 건축하는 경우를 원시취득이라 부르고 각각의 경우에 취득세율이 다릅니다. 대부분은 매매로 인한 유상승계 취득에 해당이 되는데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 또는 등기 접수일 중 빠른 날이 신고 납부일이 됩니다. 보통은 등기 접수를 하면서 취득세 납부도 같이 합니다. 꿀팁을 하나 드리자면 지방세는 신용카드 할부가 가능하면서 수수료도 안 내기 때문에 안 그래도 큰돈 나가는 주택 취득세는 가능하면 신용카드 할부로 하세요. 무상승계 취득은 계약일이나 상속 개시일, 신축 취득은 사용 승인일과 실제 사용일 중 빠른 날이 취득일이 됩니다. 그럼 취득세를 산정하는 기준금액인 과세표준은 어떻게 정하게 될까요? 정답은 실제 금액과 시가표준액 중 큰 금액입니다. 과세표준의 원칙은 신고한 금액이지만 신고한 금액이 시가표준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합니다. 시가표준액은 지방세 위택스 홈페이지에서 조회해 볼 수 있는데요. 매년 4월 30일 공시가 되고 아파트는 공동주택 가격에서 그 외 주택은 개별주택 가격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실제 금액과 시가표준액 중 큰 금액이라는 말이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요. 혹시나 개인 간 중고차 거래를 해보셨다면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차량 등록 사업소에서 실제 거래 금액을 적지 않고 신고서를 작성해서 직원에게 제출하면 컴퓨터를 조회해서 취득세를 계산을 해주죠. 즉, 실제 금액을 지나치게 적게 신고해서 취득세를 탈세하는 걸 막기 위해 시가표준액만큼은 취득세를 내라 라는 의미로 이해하시면 되겠네요. 건설사로부터 신축 분양으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프리미엄이나 마이너스 프리미엄, 흔히 P라고 많이 부르시죠. 이 P도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합니다. 주상복합을 매매로 취득한 경우에는 상가와 주택의 시가표준에 따라 안분해서 계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취득세 세율을 알아보기에 앞서 취득세 감면에 대해 먼저 확인을 해볼게요. 먼저 임대주택에 대한 취득세 감면. 이 제도는 정부에서 하도 뜯어고치다가 이제 없애버리기로 마음먹은 불쌍한 녀석이에요. 여러 복잡한 요건들이 있지만 기본적으로 신축이나 최초 분양이라는 조건이 있고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이며 취득가액이 6억 원 미만인 경우라면 가능은 한데 요즘 임대사업자에 대해 정부가 혜택을 다 없애고 있어서 임대사업자는 그닥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그 다음은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생애 최초 주택 구입에 대한 취득세 감면. 첫 주택을 구입하는 만 20세 이상의 세대원이라면 1억 5천만 원까지는 취득세를 전부 면제, 1억 5천에서 3억, 수도권은 4억까지는 50%를 감면해주는 꽤나 괜찮은 감면 제도입니다. 배우자 포함해서 소득은 7천만 원 이하여야 하고 실제로 거주해야 한다는 조건이 추가로 붙지만 잠시 뒤에 알아볼 취득세 중과세를 피하는 데 있어 생애 최초 취득세 감면은 좋은 선택이에요. 일시적 2주택에 해당이 되는 경우에는 취득세 중과 대상에 해당하더라도 1에서 3%의 표준세율이 적용이 됩니다. 일시적 2주택이란 1주택인 1세대가 이사, 학업, 취업, 직장 등의 이유로 인해 새로 1주택을 취득하고
이전 주택을 처분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전 주택을 먼저 처분해야만 일시적 2주택에 해당되는 점 주의하시고요. 새 주택을 취득한 지 3년 이내, 두 주택 모두 조정 대상 지역이라면 1년 이내에 이전 주택을 처분해야 합니다. 일정 요건을 충족한다면 취득세 중과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주택의 시가 표준액이 1억 이하인 주택은 중과 대상에서 제외되어 1에서 3%의 기본세율만 적용하게 됩니다. 다주택자시라면 일시적 2주택이나 시가표준 1억 이하 주택을 구입하면 취득세 절감 효과가 있겠죠. 무주택자가 주택을 상속받는 경우에는 취득세는 2.8%가 아닌 0.8%를 적용하게 됩니다. 사망일 기준으로 상속인과 주민등록세대 전부가 무주택이어야 해요. 이제 드디어 취득세율에 대해 알아보도록 합시다. 기본적인 취득세율 자체는 상당히 심플하죠. 먼저 유상거래, 즉 매매로 취득한 경우 6억 원까지는 1%, 6억 원에서 9억 원까지는 1에서 3%, 9억 원 이상은 3%입니다. 신축 등의 원시 취득은 2.8%, 상속도 역시 2.8%, 대부분의 기본세율은 1에서 3%에 위치하고 있고 증여만 예외적으로 3.5%입니다. 그러나 투기를 막겠다는 대단한 취지로 다주택자와 법인에게 취득세 중과제를 시행하면서 깔끔하던 취득세도 엉망진창이 되었죠. 이어서 중과되는 상황을 보도록 할게요. 마지막으로 취득세 중과에 대해 알아볼게요. 2020년 8월 12일에 시행이 되었고요. 1세대 1주택자가 조정 대상 지역 주택을 취득해 2주택이 되는 경우에는 1에서 3%의 기본 세율이 아닌 무려 8%의 취득세를 내게 됩니다. 3주택 이상부터는 12%까지 올라가는데 더 이상 취득세를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이죠. 조정 대상 지역이 아닌 지역에 주택을 취득하면 3주택은 8%, 4주택부터는 12%로 조정 대상 지역보다 한 단계씩 완화된 중과세를 적용하게 됩니다. 주택수 산정에는 국내에 소유한 주택, 입주권, 분양권, 오피스텔이 전부 포함됩니다. 여기서 주의하셔야 할 점은 입주권, 분양권, 오피스텔은 그 자체는 아직 주택이 아니므로 취득세 대상이 아니지만 취득세 산정할 때 주택수에는 포함이 됩니다. 즉, 분양권을 하나 갖고 있는 상태에서 조정 대상 지역 주택을 하나 취득하게 되면 8%의 중과세가 적용이 돼요. 오피스텔은 조금 더 복잡한데 오피스텔은 4%의 취득세를 내지만 취득 후에 주택분 재산세가 과세가 된다면 그 오피스텔은 취득세 계산할 때 주택수에 포함이 됩니다. 한편 세대원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경우에는 1주택으로 주택수 산정이 되는데요. 부부 공동 명의는 2주택이 아닌 1주택이라는 뜻입니다. 법인의 경우에는 조금 더 과한데요. 몇 주택인지 조정 대상 지역인지와 상관없이 무조건 12%의 취득세를 적용합니다. 아무래도 법인을 설립해 부동산 투자하는 걸 막고자 더 세율을 올린 듯해요. 마지막으로 무상취득, 즉 증여의 경우에도 조정 대상 지역에 위치한 시가표준 3억 원 이상의 주택이라면 12%의 세율이 적용이 됩니다. 다만 1세대의 1주택자가 증여하는 주택은 12% 중과에서 제외가 되네요. 받는 사람 말고 주는 사람이 1세대 1주택자여야 합니다. 오늘은 취득세에 관해 설명을 드렸는데요. 취득세 중과와 감면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주택 취득 자금에 대한 확인, 부동산 거래 신고와 자금 조달 계획서를 알아보도록 할게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릴게요. 쉬운 세금 민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